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노화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혹시 추천하실 방법이 있다면?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거 중요해요? 먹는 게 우리가 운동이랑 먹는 거랑 하면 사람들은 뭐 반씩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먹는 게 한 7, 80%, 운동이 10 내지 2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증명이 된 건 절식이에요. 그럼 굶으라고요? 굶는 게 아니죠. 칼로리를 낮게 먹는 거예요. 칼로리를 낮게 먹으면은 노화 예방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썰투한 유전자라는 건데 이 절식이라는 거는 내가 먹는 칼로리에 평상 먹는 칼로리에 30 내지 60%를 적게 먹는 거예요. 3분의 1을 덜어내는 건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10%만 덜어내도 못 견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꼭 찾아 먹게 돼요. 배고프니까 다른 걸로 어떻게든 벌충을 하게 되더라고요. 쥐로 수명으로 얘기하면 쥐 4, 5개월 정도인데 인간 수명은 4년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만성 질환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 절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이준기 씨가 젊어 보이는 게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준기 씨가 탄수화물 끓인 지 7년이 됐대요. 끊는 건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요? 건강상으로.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는 당분밖에 에너지를 안 써요. 뇌는요? 간헐적 단식, 저탄, 고지 이런 거 많이 네. 나오죠. 이런 게 어디서 발생이 된 거냐면 이슬람의 라마단에서 시작이 됐어요.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해 뜰 때, 네. 그다음에 해가 질 때밖에 식사를 못 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굶잖아요, 낮에는. 그때가 되면은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만성 질환들을 확 줄어요. 왜 그렇게 좋아질까 해가지고 된 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라마단처럼.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시간만 금식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왜 이런 원리가 뭐냐면은 적게 먹게 되거나 12시간 이상 금식하게 되면 뇌에서는 영양분이 부족해. 빨리 지방을 녹여서 당분으로 만들어야 돼. 네. 근데 이게 너무 장기간 되면은 뇌가 잘 반응을 못 해요. 맞아요. 당분이 안 들어오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사고가 이상해지고 또 가끔 만나다가 사람 사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어른이 와가지고 야 오늘 중요한 일이니까 나와서 밥 먹으면 저는 간헐적 단식 중입니다. 우리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를 하려면 12시간 정도 금식이 가장 적당하죠. 그럼 한 6시쯤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6시. 먹으면 괜찮은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튀김을 시켜가지고 프라이드를 먹어있어요. 맥주 치맥을 딱 하고 있는데 야, 이 맛 끝내준다. 이거 가지고 부스러기 맛만 봐. 부스러기 먹죠? 그거는 12시간 금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뇌는 이미 조금만 들어도 들어올 게 들어왔네. 지방 녹이지 마. 그 조금 먹어도요? 눈곱만큼만 먹어도 그 시간에는 물 이외에는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물만 가능하다. 그럼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어요? 육류하고 채소를 드셔야 돼요. 우리 당뇨 환자분들 보면은 혈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고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 봐 탄수화물 들어요. 탄수화물은 흡수율이 워낙 빨라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혈당이 쭉 올라가 툭 떨어집니다. 우리가 고혈당도 몸에 나쁘지만 저혈당도 뇌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고혈당, 저혈당이 반복이 되면서 몸에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혈당은 혈당대로 조절이 안 되고 반면에 약간의 기름진 음식은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 떨어지면서 공복감도 절하고 되려 덜 먹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뭐 당독소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다른 얘기예요. 이 단백질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독소가 되기도 하고 영양분이 되기도 해요. 300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독성이 발현이 됩니다. 만약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스테이크 주는데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거를 미디움 레어 정도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3시간까지 괜찮아요. 들은 수육, 편육 이런 게 좋은 거죠. 근데 붉은 고기는 흰 고기, 닭고기나 생선에 비해서 흡수율은 좋지만 지방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맛있겠죠? 때문에 수육이라도 맛없는 대둔살, 엉덩이 쪽이죠. 네. 뭐 장조림 고기 같은 좀 푸석푸석한 고기가 몸에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근데 사실은 즐거워야죠. 우리가 노화의 기본은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즐겁지 못하고 노화 방송 절대 못 합니다. 결혼하셨죠? 네. 남편 출근하는데 네. 넥타이 묶어주면서 야, 당신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맛이 갔네. 너무 즐거워 보인다. 딱 이래봐요. 그러면 상대편한테 어떻게 올 것 같아요? 너도 갔다가 오지? 너는 젊어 보인다고 절대로 안 하거든요. 서로 즐겁게 칭찬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즐거워야 돼요. 맞습니다. 이 칭찬하는 얘기가. 네. 그리고 육류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요. 근육이라는 게 팔다리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아래 근육, 심장, 내장, 그리고 소화에 면역세포 이렇게 다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이상적인 단백질 하루 섭취량은 내가 만약 이상적인 몸무게 60kg다. 네. 그럼 60g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순살코기 200g을 먹어야지
60g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고깃집 가면 200g 1인분이 나오잖아요. 네. 요즘 180g이었는데 말이 안 되니까 200g이 맞습니다. 원장님 200g 1인분이래요. 그 다음에 남자는 70kg 정도 나가니까 250g죠. 그거를 한꺼번에 먹으면 그것도 몸 안에서 당분으로 또 바뀌어요. 3번으로 분복을 해가지고 먹는 게 좋고. 80g에서 이렇게. 과일보다는 야채. 과일에 당분이 요새 너무 많아요. 나는 과일만 먹으니까 살 안 쪄. 한번 전 남태평양 가가지고 보세요. 과일만 먹고 살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보다는 야채. 그리고 물을 또 수시로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 조갈중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은 심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돌려대는 몸에 체성분이 부족하면 네. 심장이 바빠지죠. 그렇겠네요. 심장에 부담이 가고 몸에 손상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기도 같은데 기도 점막이 다 물기가 없으면은 세균들이 와가지고 쉽게 증식을 해요. 근데 물을 수시로 먹어야 되는데 슬프게도 나이가 먹으면 이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는 조갈중추 기능이 섬찟히 떨어지게 돼요. 그럼 제때 못 먹으니까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항상 생수를 차는 안 됩니다. 차는 되려 탈수를 더 일으켜요. 그러니까 생수를 드시면서 습관적으로 조금씩 드셔야 되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시는 이유가 화장실 가기 귀찮으세요. 아, 네, 맞아요. 특히 겨울에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잃는 것보단 얻는 게 많습니다. 훨씬 많다. 저희 어머님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물을 일부러 안 먹는 거죠. 너도 늙어봐 그런 얘기 나온 거죠. 어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자,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근데 아침에 남편 넥타이를 매주면서 목을 조르지 마라. 타박하지 마라. 서로 칭찬해줘라. 갑자기 확 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늙는 게 한번 아니다. 생각해봐요. 야, 너 오늘 진짜 예쁘다. 네. 뭐 20대 아가씨 같다. 그러면은 거울 한 번 더 보게 되고 네. 외모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네. 좋은 반찬이 하나 더 나오죠. 돌 안 들고 훌륭한 멘트를 좀 해라.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르세 클리닉의 김상원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노화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화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동안이 있고 안동안이 있잖아요. 그 무슨 차이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건가요? 유전적인 거를 우리가 60-70%를 보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뭐 생활 습관 이런 게 한 30-40%를 작용하는 것 같아요. 30-40%가 결코 작은 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가 30-40%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참 재미있는 게요. 나이 먹어 보이는 사람들은 더 외모라든지 건강에 신경을 안 써요. 예쁘게 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이 되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더 노화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진짜 제일 궁금한 거. 네. 노화를 좀 늦출 수는 없습니까? 노화 원장님. 늦추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 노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만성 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비싼 치료를 노화 방지 치료를 하더라도 밑으로 새는 게 있으면은 돈만 쏟아붓게 되죠. 그렇죠. 효과는 그만큼 네. 덜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 베이스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더 젊어지고 활기차게 하는 게 노화 방지의 원칙이죠. 우리 노화 방지 기본 원칙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3R이라고 그래요. 3R. 하나가 리제너레이션. 요즘 얘기하면 뭐 줄기세포, 장기 받는 거. 네. 또 하나가 뭐냐면 리플레이스먼트. 보충하는 거죠. 모자른 거 있으면은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리무버. 리무버. 제거하는 거죠. 뭘? 안 좋은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로 얘기하면 혈당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염증 때문에 통증 있는 사람들은 염증을 제거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가 되면은 우리 몸은 진짜 오래 안 살고 싶어도 살 수밖에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제작자는 들었는데 뭐 호르몬 같은 걸 좀 맞으면은요 원장님 좀 젊어질 수 있다던데.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예. 미국의 옛날에 그 나이트 토크쇼에 데이비드 레터맨 쇼라는 게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토크쇼죠. 예. 거기에 누가 나왔더니요. 골디온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예. 골디온이 그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게 나오고 죽어야 사는 여자잖아요. 맞아요. 골디온. 네. 여자 나와가지고 데이비드 레터맨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니? 그랬더니 나는 성장 호르몬 한 15년 정도 맞아서 젊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꾸로 들어가 봤더니 웬만한 헐리우드 배우들, 운동선수들 안 맞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장 호르몬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이게 불로초의 묘약이다. 뭐 이런 소문까지 나가지고 한때 미국에서는 확 퍼졌더랬죠.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은 현재까지도 노화 방지 호르몬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애들이 키 크려고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20
20대 초반까지 많이 나옵니다. 최고로 피크를 이뤘다가 이후에 10년에 14.4%씩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한 60대가 되면은 젊었을 때 반밖에 안 낳게 돼요. 성장 호르몬은 이 뼈뿐만이 아니라 심장 기능, 뇌 기능, 그다음에 세포의 재생, 면역 세포, 관여가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아예 제로다. 그러면 죽은 목숨이랑 똑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뇌에 뇌하수체라고 있어요. 눈 가는 사이에 요만한 엄지만한 데인데 여기서 각종 호르몬이 다 나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체형이 50대 체형처럼 바뀌어요. 이 성장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몸에 탄력 섬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20대인데도 탄력 섬유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모적으로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얇아지기 시작하고 탄력 섬유라는 건 몸에 물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기를 못 잡아주니까 주름이 많이 생겨. 주름이 많이 생기고 물기가 빠지고 거칠어지죠. 네. 그 다음에 팔다리 근육이 가늘어지고 허리둘레 살이 찌는 일종의 거미형 체형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밌는 게 모자란 것만큼만 딱 보충을 해주면은 네. 다시 머리카락이 두껍게 나오고 어머. 손톱이 두터워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운동도 안 하는데 뱃살이 없어지고 팔다리가 다시 근육이 생겨요. 재밌잖아요? 너무 그렇죠? 잘한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한테 성장 호르몬을 주면 노화가 역초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40대 이후에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늘지 않고 지방이 잘 안 줄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간 60세 이상의 남자들한테 성장 호르몬을 주고 난 다음에 운동도 안 시키고 검사를 딱 했더니 가짜 약을 치료한 군에 비해 가지고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줄고 저희 병원 환자들도 한 160명 정도를 검사한 자료가 있는데 1년 동안 딱 썼더니 지방이 20%가 줄고 세상에. 근육이 8.8%가 늘었어요. 근데 거기다 운동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성장 호르몬을 쓰니까 이런 노화 현상이 역전이 되더라. 네. 이런 것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노화 쪽의 대표적인 하나의 아티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뭐 보스턴 연구에서도 1년 동안 하루에 4, 5kg씩 걸었는데도 내장 지방이 1kg가 빠질까 말까 할 정도로 빠지거든요. 이 내장 지방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을 하게 되면 내장 지방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한 달만 돼도 쭉쭉 빠집니다. 그러니 심혈관 질환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표적인 아주 난치병 질환 중에 하나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는 건데 술도 안 먹는데도 간수치가 계속 올라오고 그런 분들이 간에 있더라고요. 지방에 까이는데 네. 난치병이거든요. 네. 이 성장 호르몬 이런 걸 낫게 한다는 논문도 있고 또 뇌 기능을 강화시키고 깊은 수면을 취하게 하고 우울증을 없애요. 2021년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성장 호르몬이 뼈도 튼튼하게 하고 근육도 튼튼하게 하고 우울증 없애고 깊은 수면을 취하고 여러 가지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논문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한번 맞아보고 싶은 생각이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내가 검사해보고 모자랐을 때 보충을 해준다 그랬죠. 아까 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했어요. 네. MC님 같이 젊으신 분들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 그건 들어요. 적지 않은데요. 우리 몸은 남아도는데 외부에서 주면은 몸에서 안 만들어요. 그럼 그러니까 딱 모자란 것만큼만 보충을 채워줘야 해주는 거죠. 되는군요. 그러면 가서 검사를 우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호르몬 검사를. 예. 제일 건강에 안 좋은 게 나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무슨 병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요? 가셔서 꼭 검사해 보시고 요새 우리 성장 호르몬 검사하는데도 한 10,000원 좀 넘어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검사비가. 꼭 알아보는데 뭐 어때요? 혈액 검사할 때 한번 껴서 하는 거죠. 네. 성장 호르몬은 순수한 아미노산이에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도핑 테스트에도 안 잡힐 정도로 우리 생물학적 동등성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외모물질 부작용이 거의 있는 인생. 거죠. 부작용이 없군요. 그래서 주사 바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가늘어요. 분자량도 인슐린보다 훨씬 커요. 한 4배 가까이 크죠. 그래서 절대로 입으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먹는 거로는 고기 먹는 것보다도 못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피하 주사를 하는데 네. 이게 몸에서 한 10분, 20분 있다가 다 완전히 100% 배설이 됩니다. 10분, 20분 작용하고 온몸에 다 가수 작용하는 거죠. 세포에 가서. 그 짧은 시간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주사를 맞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럼 스스로 직접, 놔야 되는 네. 거네요? 예를 들면 인슐린 주사는 프로타민 설페이트라 가지고 자극하는 따끔한 물질인데 이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모 제약회사에 고문을 할 때 일주일 제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네. 국제 SCI 논문을 써가지고 매일 맞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랑 비교를 한 논문인데 동일합니다. 거의. 부작용이 약간 많아요. 왜냐면 일주일 제제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주사 바늘이 아무래도 좀 굵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4주 정도는 부작용도 봐야 되고 주사에 대한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하다가 그 다음에 매일 본인이 맞는 거로 바꿉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부작용이 별로 클 것 같진 않네요. 부작용은 붓는 거예요.
쫙 하나 붓는 게 부어요. 주로 어디가 붓냐면 눈두덩이라든지 손등 같은 데가 살짝 불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보이는 느낌이죠.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호르몬을 쓰기 시작하면은 몸의 탄력 섬유 생산량이 증가가 돼요. 물기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자른 사람들은 대부분 발생을 안 해요. 약간 애매모호하게 모자른 사람들한테 줬을 때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요. 조금 많아졌나 봐요. 그쵸? 얘기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서 우선 검사부터 한번 받아보고 그럼요.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뭐든지 미리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나는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아직 젊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맞으면 제가 한 20대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권하신 대로 처음에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적정한지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그럼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